안녕하세요, 우티쇼트 우찌입니다. 저는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와가지고 알파 7 마크 5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 소식을 듣고 저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K 60프레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4K 60프레임이 되는 카메라들이 소니에 많았고, 그리고 AI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기능들은 나는 로우로 찍을 건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소니 알파 7 마크 5 행사에 가가지고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소니에서 리뷰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진과 영상에서 밸런스가 가장 좋으면서 가장 위급이라고 생각되는 바디가 저는 알파 7 마크 5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부분 적층형 센서가 들어가면서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바디가 알파 7 마크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잠깐만 사용을 해봐도 배터리 효율이 지금 미친듯이 늘어났고요. 발열이 거의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집트 출국하기 전에 이미 테스트를 마친 부분이었는데, 전작에 비해서 단순 부분 적층력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라고 추천을 좀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이집트에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도 좀 다양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왜 알파 7 마크 5가 영상용, 사진용,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라인에 속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니 사용자분들 전작 대비 기변을 결심하게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부분 적층형 센서로 바뀌면서 전작 대비 리드아웃 속도도 빨라지고 더 빠른 셔터 속도와 블랙아웃 없는 연사와 4K 12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 제외하고도 기계식 셔터 기준 16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랑 결과물 자체도 크게 달라질 알파 7 마크 5입니다. 인공지능 처리 유닛이 내장된 비욘드 XR2 엔진으로 AF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묘사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1인 제작이나 취미 사용자분들의 필수라고 생각되는 오축 광학 손떨림 보정 포함하고 있고요, 고화질을 구현하지만 용량적으로는 효율적인 로우 HQ가 이번에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4K 60프레임을 크롭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4축 모니터로 유연성은 조금 더 극대화됐습니다. 홈페이지에 4K 60프레임 420 8비트 영상을 90분 동안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미친듯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외형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C타입 삽입 구간 2개입니다. 전원 공급 용량도 전작 대비 3-4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제가 직접 사용을 했을 때 충전도 빠르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찍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지나가거나 이러면 잠깐 대기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 3개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이때까지 말씀드리고 다녔는데, 지금 알파 7 마크 5를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 2개만 가지고 가도 충분한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집트에서 또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베란다에서 배터리 100%에서 타임랩스를 걸어두고 나갔는데 한 2시간 반인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배터리가 53%인가 남았더라고요. 야외에서 계속 길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 뭐 웨딩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배터리 효율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외형은 듀얼 슬롯 CFA 타입 UHS-2 SD, 소니 사용자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외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알파 7 마크 5의 핵심은 전문가를 위한 기능과 취미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형님급 바디들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디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테스트 결과물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AF는 말 안 해도 다들 좋은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테스트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알파 7 마크 5는 이집트 사용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 기간 동안의 기동성으로 외부 녹화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들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상업 촬영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뮤지컬 촬영이었습니다. 비욘즈 XR2 처리 엔진의 인공지능 처리 때문에 전작 대비 자세 예측이 30% 향상이 됐고요. 리얼타임 인식도 더 좋아졌습니다. 공연 촬영에서도 MF가 아니라 풀로 오토포커스를 활성화해서 촬영을 했고요. 또 뮤지컬 공연에서 저조도가 되는 환경이 여럿 있었지만 공연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집트 촬영에서 특히 사진 부분은 100% 오토포커스를 활성화해서 촬영을 했고요. 초점 영역 스팟도 이번 알파 7 마크 5에서 조금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에서 선택지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탈 것, 인물 AF에서 내가 기존의 소니 바디를 사용하면서 AF가 만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더 만족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 다음 알파 7 마크 5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라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때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가지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 생각이 너무 개인적이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무조건 수동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영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의 질보다는 스토리를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그때그때마다 M모드로 맞추진 않는다. 나는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두고 촬영을 하는데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진에서 로우로 찍는 분들도 많겠지만 JPG만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하고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로우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취미 사용자들이나 빠르게 무언가를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서도 이 AI 화이트 밸런스는 굉장히 이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K 24프레임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거기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좋으냐면 다른 카메라들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했을 때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환경에서 매우 잘 잡았습니다. 근데 잘 못 잡는 환경이 뭐냐면 지금같이 있다가 해가 이 건물을 넘어서 저한테는 그림자가 지고 뒤에는 태양광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잘 못 잡거든요. 뭔가 파랗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을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출이 있거나 하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아니라 수동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빠르게 촬영하고 나가는 환경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니
소니 알파 7 마크 5가 기계식 스틸 이미지 기준 전례 없던 16스톱의 DR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작인 알파 7 마크 4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플러스 5스탑에 노출 오버 이미지를 촬영하고 로우에서 똑같이 복원을 해봤더니 어머나 차이가 확연히 보일 정도로 DR이 늘어났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기변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물의 정보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포인트는 진짜 소니 사용자분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어떨까요? S로그 3 기준으로 노출 플러스 5스탑 오버 언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럿을 적용하면 플러스 4스탑부터는 거의 흰색 도화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으로 얼추 잡아보면 플러스 5스탑을 제외하고는 거의 준수하게 살아있습니다. 꽤 넓은 DR을 보여주고요. 노출 언더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럿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5스탑은 그냥 블랙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어두운 영역은 마이너스 3스탑부터 루미트리 범위에서 조금 경계를 잃긴 하지만 준수한 편이었고 마이너스 5스탑은 확실하게 컬러 노이즈가 끼면서 어두운 영역의 노출 경계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테스트해본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마이너스 4스탑부터 컬러 노이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에서도 넓은 DR을 보여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알파 7 마크 5는 공식적으로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SO 8000에서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를 올린다고 하면 ISO 8000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고감도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실전에서도 여러 촬영을 했었습니다. 노이즈 억제가 꽤 좋더라고요. 6400 가까이도 준수한 노이즈를 보여주고 12800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33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좀 노이즈에 취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억제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 이집트에서도 야간에는 웬만하면 ISO 8000을 두고 촬영을 했는데 물론 노이즈가 안 보일 순 없겠지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나요? 소니 라인업 중에 가장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고급 카메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효율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발열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800기가 CFA라든지 SD512 두 개를 꽉 찰 때까지 H.264, H.265에서 뭐 5시간, 6시간까지 겨울에 히터를 켠 상태에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집트에 있고 지금이 겨울이긴 한데요. 오전엔 춥습니다. 사막이라서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워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고 있고 저는 보통 해외를 나오게 되면 스트랩을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고 이동할 때만 여기 킹 릴리즈에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하루 종일 제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할 때도 발열 경고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에 있는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이것보다 더 위급에 있는 카메라들보다 장점이 알파 7 마크 5에서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고려하게 된 이유고, 제가 카메라를 보는 기준이 사실 배터리 효율보다는 발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알파 7 마크 5에는 자동 프레이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문적으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조금 취미 사용자분들이나 편집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편의를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촬영 설정에서 이렇게 보면 자동 프레이밍을 켜으로 해두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자, 중간 자르기 레벨, 그리고 큰 자르기 레벨,
그리고 작은 자르기 레벨, 이런 식으로 내가 몸 전체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 바스트 정도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클로즈로 얼굴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4mm 이사금을 마운트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 자르기 레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물의 중간 자르기를 합니다. 여기서 롤을 누르잖아요. 이 흰색 박스 앞만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촬영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편집을 하지 않아도 마치 짐벌처럼, 마치 편집해서 이걸 움직인 것처럼 얘가 팔로우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같은 거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시작을 할 건지, 그리고 15초 뒤에 시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롤을 하게 되면 일단 화면 자체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촬영하면서 이쪽으로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상자가 따라갑니다. 자, 거기서 스톱. 녹화되는 화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나오겠지만 결과물을 보면 이 흰색 상자만큼 크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의나 일반 촬영에서 내가 편집할 시간이 많진 않는데 뭔가 가만히 있는 것들은 심심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찾았어? 아니, 촬영 중이야 지금. 아, 그냥 배경으로? 네, 현재 시간은 새벽 6시 반입니다. 근처 시장에 나왔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룩, 기존에 있긴 했지만 이번에 애플3가 좀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시장을 선택을 했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오토로 해서 찍어 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지, 장 열렸긴 한데. 장은 열리는데 주말에 사람이 많다. 오늘은 매장이 하나밖에 없다. 내일 시장은 하는데 오늘 좀 열날 나오고 커피 사준다 해야지 나오지. 그렇지. 그렇게 되지. No one else like you. 'Cause there's no one else like you. Said there's no one else like you. And there's no one else like you. In a long lost dream is where I'll find you. With the wind blowing through your hair, brings me to 해상도별 선에도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모두 깔끔하게 선명합니다. 화각 우선 옵션이 있었기에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딱히 구분 없이 다 선명한 것을 알 수 있고요. 4K 24프레임과 120프레임입니다. 120프레임에선 크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마찬가지 둘 다 선명합니다. 물론 24프레임을 편집 단계에서 확대를 300% 정도 하면 좀 연해지긴 하지만 같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4K 120프레임을 더 띄워두고 촬영하면 같은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은 24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선예도 부분은 다 좋으니까 120프레임은 크롭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쓰셔도 충분하고요. 롤링 셔터 왜곡입니다. 부분 적층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확실히 나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롤링 셔터 왜곡이 없는 건 아닙니다. 24프레임에서도 30프레임에서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테스트상 안 좋은 여건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버스 안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속도가 빠른 편임에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일자가 확실히 구분되어 보이는 벽이나 이런 곳에서는 휨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느낌으로만 보자면 60프레임에서 아주 살짝 더 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화각 우선 온 오프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보이고 120프레임에서도 엄청 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뭐 장면 전환이나 트랜지션을 위해서 확확 돌리는 거 아니면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손떨방이 그대로 들어갔죠. 좌측부터 끔, 오른쪽에 표준, 좌측 아래는 액티브, 오른쪽 아래는 동적 액티브입니다. 그리고 액티브로 들어가면 일부 크롭이 되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떨림을 더 잡아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롭이 되는 손떨방은 잘 사용을 하진 않고요. 그냥 광학 손떨림 보정 표준만 있어도 적당한 흔들림을 주는 영상이나
자체가 안정적으로 해야 될 때 닌자 워크나 이런 것만 잘하면 특이사항 없이 잘 되더라고요. 인바디 손떨방이 없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도 있으면 이래저래 잘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취미 사용자분들이나 영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장점이죠. 소프트 스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켜두고 하면은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따로 피우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진도 하고 영상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네마 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FX3나 시네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알파7 마크5를 메인으로 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 외에는 저는 웬만하면 메인이 알파7 마크5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배터리 효율 좋죠, 발열 좋죠, 이러한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격인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연속으로 바꾸고 전자식에서 사전 캡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적층형 센서로 바뀌면서 연사 성능도 좋아졌죠. 사전 캡처 설정에 들어가시고 켬을 누르신 다음에 사전 캡처 녹화 시간은 목록이 많지만 1초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셔터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게 설정을 해뒀고요. 반셔터를 누르면 LCD에 초록색 불이 나오면서 사전 캡처 녹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환경에서 찌를 내고 있다가 바로 바꾸고 난 뒤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1초 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동작이 녹화가 되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새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 제가 언제 이 새가 날아갈 줄 알고 계속 연사를 찍고 있을 순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다 사전 캡처 설정을 이용해서 이러한 순간 포착을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스포츠 그리고 스케치 사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버퍼와 연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CF 익스프레스 A 타입 JPG 플러스 로우. JPG는 엑스트라 파인이고요. 로우는 HQ. 연사 하이 플러스 30연사죠. 80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CF-A다 보니까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는 진짜 빨랐습니다. 여기서 기계식 전자 선막으로도 똑같은 세팅으로 촬영하니까 476장이 촬영이 가능했고요. 마찬가지 버퍼를 비우는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촬영할 수 있을까 해서 전자식 하이 플러스가 아닌 하이 20연사로 진행을 했을 땐 약 20장 정도 촬영된 98장이었는데 전자식 연사에서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주 길게는 어려웠습니다. SD 카드는 어떨까요? UHS-2V90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전자식 하이 플러스는 CF-A와 같았습니다. 다만 버퍼를 비워내는 속도는 차이가 크게 났고요. 그리고 기계식 셔터의 전자식 선막은 CF-A 타입이 더 길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CF-A 타입은 촬영하면서 바로 버퍼를 비우다 보니까 거의 500장이 촬영이 됐는데 SD 카드는 약 150장 정도 촬영할 수 있었고요. 다시 전자식으로 바꿔서 하이 설정에서는 96장으로 전자식에서는 CF-A와 버퍼는 비슷했지만 비워내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자식으로 갈 땐 빠른 만큼 아주 길게 기록은 어려우니까 순간 포착으로 적극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경솔했습니다. 처음에 알파7 마크5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러한 이유로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의 기능입니다. 저는 소니 바디를 이용할 때 보통 영상 기준에서는 FX 시네마 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FX 시리즈를 이용을 할 때 자동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나? 피우 보정이라는 게 있나? 이런 거 그냥 메뉴에서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영상 메뉴에서 동영상 촬영만을 하는데 알파7 마크5는 그런 취미 사용자 편의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물론 4K 120프레임 크롭이라는 내용이 있겠지만 60프레임 기준으로 보고 논 크롭이 실현이 됐고 배터리 효율이나 발열까지도 좋습니다. 영상도 형님급 시네마 라인처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바디가 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은 3,300만 화소로 여차하면 영상 찍다가 나는 메인으로 사진으로 갈래. 요것도 가능한 바디가 된다라는 거죠. 부분 적층형 센서 때문에 셔터 속도 빨라졌죠. 연사 빨라졌죠. 블랙아웃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공연이나 취미나 어떤 상업 환경에서 나는 이번에는 리그를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들어갈래. 이번에는 동조기를 연결해서 사진으로 들어갈래. 다 되는 바디가 알파 7 마크 5이고 실제로 물론 배터리 내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웨딩 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롤을 눌러놓고 끝날 때까지 촬영을 하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촬영을 하는데 그거를 촬영을 하게 되면 한 20% 미만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들고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48%인가 거의 반이 남았을 수준이니까 효율은 정말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통 리뷰를 하면서 렌즈 가격이 어떻니, 카메라 가격이 어떻니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카메라에 대해서만, 렌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라는 주의였는데 얘는 가격 얘기를 꺼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심지어 위급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구매를 고려해봐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전작을 이용을 하고 있다, 묻지도 말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7 마크 5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아 제대로 안 닦였어. 컷.